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동탄 용인지역 아동학대 사건 해결에 관해서 변호사 조기현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4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 동탄 용인지역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역적 특성, 두 번째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와서 CCTV를 보자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본 뒤에 문제를 삼는 경우 통상적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번째는 그렇다면 절차의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순서입니다. 자, 아동학대 사건 관련 수원, 동탄, 용인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동탄, 용인지역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특히 신도시 지역은 새롭게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발돋움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또한 아이 교육에 관심도 많은 원아이 부모님들이 이 지역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뒤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문제 삼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뒤처져 있는 지역이나 혹은 이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수원, 용인, 동탄 지역의 신도시, 이른바 아이, 원아이, 부모, 무슨 마음 하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동학대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의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은 원아이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CCTV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CCTV 영상을 문제 삼아 가지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원아이 부모가 어린이집에 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이 부모가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보여주는 쪽이 더 낫습니다. 물론 CCTV를 보여주는 게 상당히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이 지역 부모님들은 대부분 사건 자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히려 CCTV를 보여줘서 오해를 풀고 사안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아이 부모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찰은 얼마든지 영장을 발부받아서 원의 동의 없이도 CCTV를 강제적으로 열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아이 부모님도 그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원아이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CCTV를 일단은 보여주고 문제를 거기서 해결지을 수 있는지를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오래 버티는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현저히 많습니다. 물론 원 입장에서도 다른 아이들이 초상권이라든지 기타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원아이 부모 외의 다른 원아들의 부모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CCTV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오히려 꿈을 대는 행동들이 원아이 부모님의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원아이 부모님이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을 벌어서 원장님과 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보육교사 선생님이 먼저 빠르게 돌려본 뒤에 원아이 부모님과 CCTV 영상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원아이 부모님이 CCTV를 보고 아동학대 사건을 문제 삼는 경우에 그 뒤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이 부모님이 CCTV를 보고 아동학대 사건을 문제 삼아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통상적으로 경찰과 관할 행정청에서 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CCTV를 통상 2달치 정도를 확보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CCTV 영상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당해 CCTV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이것이 단순한 훈육의 차원인지 아니면은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혹은 정신적 학대 등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명백히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은 사안이 거기서 끝나기도 하지만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라고 경찰에 알리게 되면은 경찰은 여기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보육교사 그리고 원장 그리고 동료 교사들 또한 학부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아들까지, 물론 원아들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요원들이 하긴 합니다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안을 조사하여 경찰이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혐의 없음 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봤을 때 지금 자신이 수사한 사안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은 관할 행정청, 구청이나 시청에 사안의 진행을 통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는 나중 다른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 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죠. 검사는 경찰관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수사의 결과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검사는 사안을 정식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 혐의로 정식 형사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소당한 보육교사나 원장선생님은 검사와 법정에서 아동학대에 관하여 재판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의 주재자는 형사법원이 되는 것이고 검사는 보육교사나 원장님의 대립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 있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유죄 판결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유죄 판결도 수위는 다양합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취업제한이 걸려있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제한이 걸려있지 않는 유죄 판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르면 징역형 실형이 있을 수도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을 수도 있고 벌금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검사 단계로 돌아가 볼까요? 검사가 수사를 한 뒤에 이것은 분명히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잘못을 했지만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검사는 사안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된 아동보호 사건도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당사자가 된 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동에 관하여 부적절한 훈육 등이 있었지만 유죄 판결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검사와 법원의 판단하에 아동보호 사건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아닌 수강명령 등 이 보육교사나 원장님에게 아동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종의 교육을 하는 그러한 불이익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행정적인 처분 등이 병가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앞서 살폈던 형사 절차와는 명백히 다른 형사 절차가 아닌 그보다 경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로는 검사가 수사를 한 후에 정말로 이것은 내가 봐줘야겠다. 죄는 인정되지만 내가 봐줘야겠다 생각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검사가 수사 끝에 명백히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검사는 무혐의 처분, 불기소로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의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느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아동학대 사건으로
원아이 부모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안을 살펴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 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음이라고 경찰에 통보를 하게 되고 경찰이 그에 따라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이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잘 하면은 아동학대 형사 절차로 진행될 사안을 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만한 절차를 기소유예 정도로 끝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정말로 억울한 사안이라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토대를 경찰 조사에서부터 만드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수원 동탄 용인지역 아동학대 사건 해결에 관하여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